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박영숙입니다. 이 마이 리틀 팜 게임은 5G 시대의 첨단 기술인 AR,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AR 기술을 적용해서 생태학습, 그리고 환경학습, 코딩학습을 할 수 있는 게임 패키지입니다. 게임이라서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AR을 기반으로 개발한 이 컨텐츠는 시공간을 초월한 체험학습이라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을 현장감 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마이리틀팜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마이리틀팜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앱이 보이시죠? 초록색 아이콘의 앱 선택을 해서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치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허용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제 마이리틀팜 앱이 설치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마이 리틀 팜 게임 앱이 AR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AR, Augmented Reality. 이 AR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이냐 하면 실제 영상에 가상의 그래픽을 접목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크란 말이 계속 등장을 할 텐데 이 마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화면에서 우리가 실제 영상의 가상의 그래픽을 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합성하는 위치를 정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때 이 마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어떤 좌표를 추출해 주기도 하고 또한 가상 영상과 실제 영상을 합성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잘 되는 그러한 어떤 물체라든가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마크라고 부릅니다. 마이 리틀 팜 마크를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죠. 이 마크들은 테두리 색깔에 따라서 5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흰색 테두리, 일단은 이 마크를 잘 정리하는 것이 우리 마이 리틀 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마크를 테두리 색깔별로 잘 한번 분류해 보세요. 5가지의 테두리 색깔이 있습니다. 분홍색이 있고 그 다음에 흰색 테두리 마커가 있고 그리고 회색 테두리 마커, 노란색 테두리 마커, 녹색 테두리 마커 이렇게 5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마크를 이 5가지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다 달라요. 먼저 흰색 테두리 마커. 흰색 테두리 마커는 딱 보면 첫 번째 식물 마크가 있습니다. 이 식물 마크가 바로 우리의 가상의 식물 농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겠죠. 앱을 실행하고 이 식물 마커, 지금 첫 번째 식물은 단델라이언 민들레입니다. 이 식물 마크를 카메라에 인식을 시키면 가상 농장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흰색 마크들은 게임이 어떤 플레이를 도와주는 조작 마크라고 합니다. 조작 마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4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코딩 게임에 활용하게 되는데 일단 식물 마크는 식물 키우기 게임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 키우기 게임에서 사용할 마크는 행동 마크입니다. 행동 마커. 녹색이죠. 녹색 행동 마커. 녹색 행동 마크는 8가지 종류가 됩니다. 8가지. 자, 이 녹색 행동 마크들은 왜 8가지인가? 잠시 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딩 게임에 활용할 명령어 마크가 있습니다. 코딩 게임에 활용할 명령어 마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행동들을 수집하러 다니기 위해서 이것도 코딩 게임에 활용하는데요. 이동 마커가 있습니다. 이동 수집 마커. 그리고 코딩 게임에서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 마커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그룹들은 가장자리의 색깔띠로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6종의 마크를 5개의 그룹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두리 색깔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테두리 색깔별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테두리를 찾아볼게요. 흰색 테두리, 회색 테두리,
26종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을 자꾸 정리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녹색 테두리, 그 다음에 노란색 테두리. 자, 이렇게 테두리 색깔별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이 여기 있고요. 녹색, 녹색, 그 다음에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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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자, 여기에서 흰색 테두리 마커 여기 있죠. 흰색 테두리 마커를 저희들은 조작 마커라고 하는데 게임 플레이를 도와주는 마커들입니다.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단델라이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마크가 바로 식물 마크입니다. 카메라가 식물 마크를 인식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플레이 마크죠. 플레이 마크는 코딩 게임에서 사용하는데 코딩을 마치고 카메라에 이 플레이 마크를 인식시키면 코딩한 코드의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탑 마크입니다. 스탑 마커. 코딩 게임에서 사용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정지시킬 수 있는 마크입니다. 그리고 리무브 마커. 이것도 코딩 게임에서 사용하는데 코드가 잘못되었을 때 지우고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식을 시킬 때마다 최종 마지막 마크 1개씩이 삭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작 마커, 흰색 테두리 조작 마커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녹색 테두리 마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테두리 마커. 자, 이렇게 마커에 26개의 마커를 테두리 색깔별로 정리했더니 5가지의 그룹이 나왔습니다. 먼저 흰색 테두리 마커들은 조작 마커라고 했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도와주는 마커. 자, 두 번째 녹색 테두리 마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색 테두리 마커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이 녹색 테두리 마커를 행동 마커라고 하는데 식물의 생육과 관계되는 환경 요소들입니다. 모두 8가지죠. 먼저 워터마크부터 볼까요?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이 워터마커, 식물에게 물을 줄 때 사용하는 마커입니다. 이 워터마커를 카메라에 인식시키면 이 워터마크를 카메라에 인식시키면 물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마크를 인식시킨 다음에 기울여주면 됩니다. 기울여주면 인식시킨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주면 실제로 물을 주는 것처럼 가상 농장에서도 물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마크를 볼까요? 라이트는 식물이 필요한 햇볕을 모아줄 수 있는 마크입니다. 이 카메라에 라이트 마크를 인식시킨 다음에 햇볕을 제시하는 수만큼 모아주면 됩니다. 이 표정에 숫자가 제시되는데 그 숫자만큼 햇볕을 먹어서 모아주면 됩니다. 자, 가끔 가다가 폭탄도 나오니까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 마커가 엄브렐러. 자, 엄브렐러 마크입니다. 식물이 과습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마크죠. 이 카메라에 엄브렐러 마크를 인식시킨 다음에 식물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은 과습 상태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러브 마크를 볼까요? 식물에게 관심을 주는 마크입니다. 카메라를 인식시킨 다음에 식물의 뿌리 쪽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패스트 컨트롤. 천적을 주어서 식물을 괴롭히는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마크입니다. 카메라에 인식시키면 나타나는 파리채로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해충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자, 해충이 파리채 안에 들어오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자,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 히터 마커. 식물의 생육 온도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 히터를 들어가지고 온도를 조절해 주어서 생장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마크입니다. 카메라에 인식시키면 히터가 켜지는데 게이지에 도달할 때까지 히터를 켜주면 됩니다. 자, 쿨펜 마크입니다. 식물이 생육 온도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쿨펜을 켜서 온도를 조절해서 생장 조건을 맞춰 줄 수 있는 마크입니다.
카메라에 인식시키면 쿨펜이 켜지는데 게이지에 도달할 때까지 쿨펜을 켜주면 됩니다. 퍼틸라이저 마크입니다. 식물에게 비료를 줄 수 있는 마크입니다. 카메라에 인식시켜서 똥이 나타나면 식물이 원하는 숙성 단계까지 기다렸다가 식물 뿌리에 가져다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8가지의 행동 마커 모두들 식물의 생육과 관계되는 환경 요소들입니다. 식물의 표정을 잘 관찰해서 식물이 원하는 것을 카메라에 마크를 찾아가지고 카메라에 인식시켜주면 식물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분홍색 테두리 마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마크라고 하는데요. 한계가 있죠. 자, 여기 if 마크는 만약 뭐뭐이면 하는 조건문을 코딩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색 테두리 마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과 수집을 할 수 있는 이동 수집 마크라고 하는데요. 필요한 행동을 수집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 6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이동하기 위한 업마크를 카메라를 인식하면 농부가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 다운 마크를 인식을 하면 농부가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레프트 마크는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죠. 좌로 이동합니다. 라이트 마크는 농부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우리가 수집해야 하는 행동 마크 배웠을 때 그 행동 마크를 수집하는 콜렉터 마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맵 마커. 이 맵 마크를 카메라에 인식시키면 맵을 확대 또는 축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식시킬 때마다 한 번은 확대, 그 다음 다시 인식되면 축소, 다시 인식되면 확대, 이런 식으로 교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노란색 테두리 마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 테두리 마크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크를 우리는 조건 마크라고 합니다. 조건 마크. 코딩할 때 사용합니다. 자, 조건 마크에는 총 7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때를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자, 그럼 때를 나타내는 마크 3가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아침부터 보겠습니다. 모닝 마크입니다. 모닝 마크. 때가 아침이면 하는 조건입니다. 때가 아침이면, 자, 모닝 마커. 그 다음에 때가 낮이면에 해당하는 애프터눈 마크가 있죠. 애프터눈. 때가 낮이면. 자, 그 다음에 때가 밤이면에 해당하는 나이트 마크가 있습니다. 나이트. 때가 밤이면 어떻게 행동하자. 때가 밤이면에 해당하는 나이트 마커.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마커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콜드 마크를 볼까요? 콜드 마커. 식물의 상태가 식물이 추워하면에 해당하는 콜드 마커. 그렇다면은 한 마크는 뭘까요? 식물이 더워하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식물이 더워하면. 패스트 마크는 뭘까요? 식물 주변에 해충이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 주변에 해충이 있으면. 자, 위더 마크. 이 위더 마크는 식물의 상태가 시들어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의 상태가 시들어 있으면. 자, 마이 리틀 팜 게임을 즐겁게 재밌게 하려면 먼저 이 마크들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꼭이요. 자, 그 다음 식물 키우기 게임에 사용되는 마크는 바로 흰색 테두리 마크와 녹색 테두리 마크입니다. 자, 일단 민들레라는 어떤 식물 마크를 이제 앱을 실행해서 인식을 시키면 자, 식물 마크를 붙여주세요 하면 나오죠. 이 식물 마크를 붙여주면 게임이 실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화면이 성장 단계를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모든 식물은 4개 단계의 성장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부터 그 다음에 새싹, 그 다음에 꽃, 그리고 홀씨. 민들레는 이 4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이 식물의 성장 단계를 우리가 옮기려면 슬라이딩, 이렇게 화면을 슬라이딩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 버튼을 탭해서 식물 키우기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옵션, 환경창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옵션을 실행해 볼 수 있는데요. 언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소리, 카메라, 난이도, 이런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언어는 현재 한국어와 영어 2가지가 있고요. 소리는 배경음악, 효과음, 이런 것들을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 게임에 있어서 배경의 투명도를 우리가 온오프 할 수 있는데 그게 카메라 버튼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라는 것은 난이도는 쉽고 그리고 보통이고 어렵고 이 3가지 단계가 있는데 보통은 코딩 게임에 해당하는 거고 쉬운 단계는 영유아를 위한 게임, 보통 단계와 고난이도, 어려움 단계는 초등학생을 위한 일반적으로는 초등학생들 사용할 수 있고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이런 중학생들도 가능합니다. 이 코딩 게임은 C 언어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부터 중학생까지가 사용 연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을 키우다가 계속 실패해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다시 하기 버튼을 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을 선택하는 창에서는 식물 마커를 비추면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초기화하는 리셋 버튼이 있고 앱 개발 정보를 보는 크레딧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식물 키우기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5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트가 5개 있죠. 실패할 때마다 하트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5개의 하트가 다 사라지면 게임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게이지바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식물 키우는 행동을 했을 때 이 게이지바 범위 안에서 맞춰져야 게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눈은 이 게이지바를 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식물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식물이 원하는 것을 이 아이콘으로 표시하는데요. 아이콘, 이모티콘. 보면은 식물이 원하는 것들, 행동 마커가 제가 8가지라고 했죠. 행동 마커. 이것이 바로 이 8가지는 바로 식물의 생육 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물이 생장하는 데 필요한 환경 요건들. 자, 그럼 이 8가지에 맞는 표정들이 있겠죠. 자, 물을 주세요. 자, 물방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물이 필요한 마크는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관심을 주세요. 하트, 사랑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트, 관심을 주세요. 햇볕을 비춰주세요. 구름이 잔뜩 껴 있어요. 그래서 심통이 났죠. 자, 저런 표정을 하면 햇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달달 떨고 있죠. 히터가 필요한가 봐. 온도를 더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료를 주세요. 영양분을 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습 상태이기 때문에 우산을 씌워주세요. 과습 상태라서 더 이상 이걸 물을 좀 이렇게 제어해 달라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 다음에 해충, 벌레가 나타났군요. 해충을 퇴치해 달라는 이모티콘. 그 다음에 쿨링팬 더워하고 있어요. 식물이 더워하고 있어요. 자, 더워하는 표정 잘 보셨죠? 자, 이렇게 식물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표정으로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자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물을 주세요. 물 마커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물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식물이. 자, 이 식물에게 있어서 물은 어떤 것이냐? 영양소를 운반하고 그리고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죠. 그럼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식물은 물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 분열을 억제하게 됩니다. 세포 분열을 억제하고 생장 속도가 저하되고 그러면 광합성도 감소되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탈수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식물의 원형질의 붕괴가 일어나서 식물의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잘 주는 게 식물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 물을 어떻게 주느냐. 식물이 저렇게 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이 물 마크를 이렇게 기울이면 식물에게 물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물이 나와서 식물에게 물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물 마크를 이렇게 인식시킨 다음에 기울여서 물을 주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초록색 게이지바까지 물을 주면 성공하게 됩니다. 물주기 마크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자, 두 번째 게임 뭘까요? 햇볕. 햇볕은 바로 이 마크가 되겠는데, 햇볕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햇볕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은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서 생장하기 때문에 햇볕은 꼭 필요합니다. 자, 햇볕은 그러면 식물이 필요한 햇볕의 양을 우리가 마크해 보면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햇볕 마크를 인식을 시킨 다음에 이 숫자가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숫자를 모으면 됩니다. 숫자를 모아서 마크에서 표정에서 표현하고 있는 숫자를 모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햇볕 게임은 성공하게 되겠죠. 세 번째 게임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바로 해충 게임이 되는데, 해충은 생물적 어떤 장애 요인 중에서 해충이나 병충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마이 리틀 팜 게임에서는 이 해충을 천적을 통해서 해충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천적을 통해서 해충을 방지하는데요. 이 마크를 인식하게 되면 해충을 잡을 수 있는 파리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파리채를 가지고 천적의 위치를 잘 맞춰서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충을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해충을 모두 퇴치하게 되면 게임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게임은 이거 온도에 해당하는 게임인데요. 사실상 식물은 온도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식물의 발육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과실이 만들어지는 거라든가 그리고 병충해 이런 것들은 바로 온도와 전부 다 관계되는데요. 우리 마이 리틀 팜 게임에서는 이 온도를 쿨팬과 쿨팬과 히터를 가지고 온도를 조절해서 식물의 생육 환경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이 쿨팬 쿨팬, 더워하면 이 쿨팬을 인식을 시키면 쿨팬이 들어가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 이제는, 추워하네요. 추워하는 경우에 이 히터를 인식을 시키면, 따뜻하게 온도를 높일 수 있어서 게임이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습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우산. 과습이 식물한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식물은 흙에 공기가 스며들어서 뿌리에 산소 공급해서 식물이 원활히 자라게 되는데, 과습 상태가 되면 흙에 공기가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산소를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썩게 됩니다. 그래서 썩게 되면서 식물이 죽게 되는데, 자, 이 과습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우선 마크를 통해서 과습 상태를 방지해 주어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게이지바까지 우산을 잘 씌워서 성공할 수 있도록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료 게임이군요. 비료 게임 마크는 이 마크가 되는데, 옛날에 우리는 퇴비라 그래가지고 인분을 가지고 잘 삭혀가지고 이렇게 채소들한테 주면 채소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데, 친환경 농법이라 그래가지고 인분을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식물에게 주도록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게이지바를 눈여겨보면서 여기에 우리가 이게 발효되는 단계를 잘 관찰해가지고 줘야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게임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식물의 상태와 그리고 흙의 건조 상태를 체크해서 우리가 식물을 관심을 가지는 관심 마크를 인식을 시키면서, 우리는 항상 식물을 키울 때 식물의 상태와 그리고 흙의 건조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식물에게 물을 주고 돌봐야 합니다.
자, 식물이 이런 관심을 주세요 하는 표정을 하면 이 관심 마크, 사랑 마크를 인식을 시키면 됩니다. 인식을 시킨 다음에 식물 뿌리 쪽으로 가져다 주면은 성공하게 되죠.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식물의 씨앗과 그 다음에 새싹 단계와 꽃, 홀씨 단계, 이 모든 단계를 다 성공했을 때 마지막 음성 인식 게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오디오 사연 권한을 허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소리를 인식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 민들레 홀씨를 후 하고 세차게 불어서 멀리 날려보내는 게임입니다. 자, 모든 홀씨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서 날아가게 되면 게임이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임을 끝내게 되면 다음 게임은 코딩 게임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식물 게임이고요. 자, 다음 코딩 게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